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라 하이랭크 업데이팅 for parameter efficient fine tuning이라는 논문으로 발표를 맡은 조수빈입니다. 논문 리뷰에는 자연어 처리팀이 도와주셨습니다. 본 논문은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 계열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LLM을 파인 튜닝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하이랭크 업데이트는 로라와 같은 이전의 로우 랭크 업데이트보다 복잡한 태스크별 패턴을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면서도 계산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논문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십억에서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LLM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런 대규모 모델을 특정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선 전체 모델을 GPU 메모리에 올려야 하고 학습의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며 전력 소비도 막대합니다. 게다가 각 태스크별로 파인 튜닝된 모델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공간 또한 필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체 파라미터를 조정하다 보면 모델의 일반화 능력이 손상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파라미터가 아닌 일부 파라미터만 업데이트하는 PEFT 기술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사전 학습된 LLM의 대부분의 파라미터를 고정하고 일부만 파인 튜닝을 수행합니다. 그 중에서도 로라는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방법으로 특히 주목받고 있는 방법입니다.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모델들이 사실 낮은 내재 차원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에 영감을 얻어 로라 연구진들은 모델 어댑테이션 중에 가중치의 변화도 낮은 내재 차원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로라라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로라는 프리트레이닝 모델에 학습이 가능한 랭크 디컴포지션 행렬을 삽입하여 파인 튜닝 동안 학습되는 파라미터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 학습된 가중치 W는 학습 시 프리즈되고 로우 랭크 행렬 A와 B를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된 로우 랭크 행렬 A와 B는 모델에 통합되고 우측의 수식처럼 파인 튜닝 동안 가중치 변화 델타 W를 A와 B의 곱수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W0는 사전 학습된 가중치, A와 B는 각각 R by K, D by R 크기의 로우 랭크 행렬입니다. 즉, 로라는 사전 학습된 모델의 대부분의 가정치를 고정시키고 파라미터를 고정시키고 로우 랭크 행렬 B와 A를 업데이트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모델을 파인 튜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되는 파라미터의 수를 줄이고 연산 및 메모리 요구사항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로라 기법을 개선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는 로라 플러스와 리로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라 플러스는 가중치 행렬 W를 로라와 마찬가지로 로우 랭크 행렬 A와 B의 곱수로 분해합니다. 하지만 A와 B의 학습 과정에서의 학습률을 다르게 설정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로라 플러스의 트레이닝 부분의 수식을 보시게 되면 로라 플러스에서는 B의 학습률을 A보다 람다배 높게 설정함으로써 큰 임베딩 차원에서 더 효율적인 파인 튜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때 람다는 1보다 훨씬 큰 값으로 설정되며 B의 학습률을 A보다 높게 만들어서 B의 학습이 A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는 큰 임베딩 차원에서 더 효과적인 미세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른쪽의 리로라는 여러 차원의 저차원 업데이트를 통해 고차원 훈련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수식을 살펴보면 각 시간 스텝 T에서의 즉각적인 가중치 업데이트를 누적해서 전체 학습 과정에서의 누적된 가중치 변화량 델타 W를 얻습니다. 이때 S는 가중치 업데이트의 크기를 조절하는 스케일링 팩터입니다. 우측 하단의 그래프는 리로라의 학습률 변화를 보여줍니다. 주기적으로 학습률이 리셋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각 주기마다 새로운 저차원 업데이트를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기적 리셋은 모델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특징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라는 기존의 로라 방법들의 한계를 개선한 새로운 PEFT 방법입니다. 논문에서 로라는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기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모라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좌측의 그림 B를 통해 모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W는 고정된 모델 가중치로 로라와 마찬가지로 학습되지 않습니다. 로라의 두 개의 로우 랭크 행렬 A와 B 대신 모라에서는 하나의 정사각 행렬 M을 사용합니다. 그림에는 입력을 R차원으로 압축한 후에 학습 가능한 행렬인 M 행렬을 적용하고 다시 확장시킨 후 이 결과를 원래 W 행렬의 출력과 통합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컴프레션과 디컴프레션은 비선형 연산으로 처리되며 이를 통해 모라는 동일한 수의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사용하면서도 더 높은 차원의 표현력을 갖추게 되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모라의 핵심 아이디어는 2번의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원본 모델의 출력을 모라를 통해 조절한 최종 출력 H는 원본 모델의 출력에 모라의 변환을 더한 값이 됩니다. 모라에서 컴프레스 함수는 입력인 K 차원에서 R 햇 차원으로의 매핑을, 디컴프레스 함수는 R 햇에서 출력인 D 차원으로의 매핑을 수행합니다. 이때 R 햇은 모라의 새로운 랭크를 나타내며 로라의 R에 대해서 루트 D 플러스 K 곱하기 R과 같은 관계를 가집니다. 하단의 간단한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D와 K가 1024이고 R이 8이라고 할 때 해당 식에 따라 계산하면 R 햇은 128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로라의 랭크 8 대신 모라는 128 곱하기 128 크기의 행렬을 사용하여 더 높은 랭크의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로라의 파라미터 수는 행렬 A의 R by K 값인 8 곱하기 1024와 행렬 B의 D by R인 1024 곱하기 8을 한 값이고 이는 모라에서 정사각 행렬인 R 햇 by R 햇인 128 곱하기 128과 같은 값입니다. 이렇게 가능한 한 같은 수의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모라는 로라보다 더 높은 랭크의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모라에서 컴프레스와 디컴프레스 역할을 하는 이 두 함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 두 함수가 비파라미터화된 연산자여야 합니다. 즉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포함하지 않아서 고정된 수학적 연산만을 수행하며 학습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델의 전체 파라미터 수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원에 대응하는 선형 시간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함수의 실행 시간이 입력의 차원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행 시간이 ON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효율성을 위해서 입력 크기가 증가해도 계산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입력에 대해 아래의 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이 말은 즉 모라의 연산 수식 3의 왼쪽 부분이 K차원 실수 벡터 공간의 모든 X에 대해서 원본 가중치 W0에 대한 업데이트인 델타 W와 동일한 결과를 생성해야 함을 나타내는데 이를 풀어서 말하면 모라의 압축 변환 확장 이 세 가정이 직접적인 가중치 업데이트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모라의 방식은 로라 방식과 마찬가지로 원본 모델의 효율적으로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컴프레션과 디컴프레션의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트렁케이션 방법입니다. 이것은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입력 벡터의 일부를 잘라내고 이후에 남은 부분을 0으로 채워서 원래 크기로 복원합니다. 수식 4에 나와 있듯이 컴프레션 함수는 입력 벡터 X의 처음 R 햇개 요소만을 유지하게 하고 디컴프레션 함수는 압축된 벡터 X에 0을 붙여 원래 크기로 복원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 델타 W의 형태는 R 햇 바이 R 햇 크기의 M 행렬과 나머지 부분은 0으로 채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컴프레션 중에 중요한 정보 손실을 초래하고 디컴프레션 중에 0벡터를 추가하여 출력의 일부만 수정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한 방법이 M 행렬의 행과 열을 공유한 쉐어링 방법입니다. 수식 6번의 컴프레션 함수부터 살펴보면 입력 벡터 X를 R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속한 요소들의 합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GI는 I번째 그룹에 속하는 인덱스들의 집합을 나타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원래의 고차원 입력 벡터가 R차원의 압축된 벡터로 변환됩니다. 각각의 압축된 벡터의 요소는 해당 그룹 내 모든 원소들의 합을 표현하게 되므로 입력의 정보를 그룹 단위로 요약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디컴프레션 함수는 압축된 R차원의 벡터를 원래 D차원 벡터로 확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G'I는 I번째 원소가 속한 그룹의 인덱스를 나타내므로 해당 위치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결정하고 그 그룹에 해당하는 압축된 벡터의 값을 가져와 해당 벡터의 I번째 위치에 배치합니다. 이 과정을 D번 반복해서 원래 차원의 벡터를 재구성하게 되는데 컴프레션 과정에서 같은 그룹으로 뭉겼던 원소들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원래 데이터의 주요 특성들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수식 7은 이러한 컴프레션과 디컴프레션 과정에서 가중치 행렬 델타 W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쉐어링 방법은 R이 128이나 256 같은 큰 랭크에 효율적입니다. 그 이유는 델타 W의 몇몇 행과 열만이 행이나 열을 공유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R이 128일 때
4096 곱하기 4096의 크기의 델타 W는 1024 곱하기 1024 크기의 M으로 압축되며 이것은 원본 행렬의 약 4개의 행가열이 M의 1개의 행가열로 압축되게 됩니다. 반면 8과 같은 작은 랭크의 경우에는 원본 행렬의 약 16개 행가열이 M 행렬에서 1개의 행가열로 압축되게 되어 정보 손실이 커지므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더 작은 랭크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다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X를 직접 압축하는 대신 재구성하는 디커플 방법입니다. 수식 8번을 살펴보게 되면 컴프레션 함수는 입력 벡터 X를 n개의 R 해 차원 벡터로 나눕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D 차원 입력 벡터가 n 곱하기 R 해 차원의 벡터로 재구성됩니다. 여기서 n은 R 해분의 D로 원래 차원을 컴프레션 단위의 크기로 나눈 값입니다. 디컴프레션 함수는 간단히 이 n개의 R 해 차원 벡터들을 다시 연결하여 원래 차원으로 복원합니다. 델타 W는 각 압축된 부분 벡터에 대해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M 행렬을 대각선의 n번 반복한 블록 대각 형태를 가집니다. 앞선 행과 열을 공유하는 쉐어링 방법에 비교해서 이 방법은 X를 R 해 대신 n by R 해 차원으로 재구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산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추가되는 계산량은 전체 모델 크기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약간의 계산 오버헤드를 감수하고 더 많은 정보를 보존하는 트레이드오프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로테이션 방법은 디커플 방법의 컴프레션 함수에서 입력 데이터의 회전 연산자를 추가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트랜스퍼 모델에서 위치 정보를 인코딩하는 방법에 관한 로터리 포지션 임베딩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컴프레션 함수는 입력 X를 n-1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에 서로 다른 회전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식 10의 A 행렬을 통해 계산됩니다. 입력 X의 각 부분에 서로 다른 회전을 적용하여 모델의 입력이 구조적 정보를 더 잘 포착할 수 있게 합니다. 회전 행렬 R세타는 2D 평면에서의 표준 회전 행렬을 나타내며 해당 회전 행렬은 미리 정의된 수식으로 계산되는 학습되는 파라미터가 아니므로 모델은 추가적인 학습 파라미터 없이도 입력의 순서나 구조를 효과적으로 인코딩할 수 있습니다. 모라 방법을 코드로 분석해보면 두 가지 주요 구현 방식을 apply 모라 함수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현된 코드에서는 작은 랭크에 대해서는 쉐어링 방법을, 그리고 큰 랭크에 대해서는 ROP 기반의 로테이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각각 모라 타입 1과 6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컴프레션 과정에 대해서 쉐어링 방법, 모라 타입 1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의 코드를 보시면 첫 단계로 인풋 피처를 랭크 R로 나눕니다. 이는 입력을 R 크기의 그룹으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입력 크기가 R의 배수가 아닐 경우를 처리합니다. 조건문에서 이를 확인하고 배수가 아니라면 입력 텐서 X의 끝에 X의 앞부분 패딩 사이즈만큼의 데이터를 추가하고 R의 배수 크기로 맞춥니다. 마지막으로 입력을 재구성한 후 sum 인터 차원에 따라서 합을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R 크기의 벡터를 얻습니다. 오른쪽은 로테이션 방법입니다. 먼저 쉐어링 방법과 유사하게 입력을 처리합니다. 인풋 피처를 랭크 R로 나누어 sum 인터로 그룹 수를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문을 거쳐서 패딩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 입력을 재구성합니다. 이 과정은 쉐어링 방법과 유사하지만 합산 과정이 없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로테이션 방법의 핵심은 회전 행렬의 생성과 적용입니다. 인버스 프리퀀시를 통해 역주파수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인과 코사인 값을 생성합니다. 그 로테이티드 하프 인풋 X에서 입력의 후반부 절반을 음수로 만들고 이를 원래 입력의 전반부와 연결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생성된 사인과 코사인 값을 사용해서 입력의 회전을 적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력의 각 요소에 대해서 위치에 따른 회전이 수행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입력의 순서나 위치 정보를 더 잘 인코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apply 모라 함수의 후반부에서 모라 타입에 따른 출력 처리, 즉 디컴프레셔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모라 타입 1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웃풋 피처 랭크 R로 나누어 리픽 타임을 계산합니다. 이는 압축된 입력을 원래 크기로 확장하기 위한 반복 횟수입니다. 만약 아웃 피처가 R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아웃 피처를 포함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텐서를 생성하기 위해 리픽 타임을 1 증가시킵니다. 포치캣 함수로 아웃
아웃풋 X를 리픽 타임만큼 반복하여 마지막 차원과 연결합니다. 그 후 슬라이싱을 사용해 확정된 텐서를 아웃풋 피처 크기에 맞춰 잘라내서 원래 출력 크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라타입 6을 보시면 아웃풋 X의 마지막 차원을 아웃풋 피처 크기만큼 슬라이싱하여 텐서를 원하는 출력 크기에 맞게 변형합니다. 만약 변형된 텐서의 마지막 차원의 크기가 아웃풋 피처보다 작으면 이를 확정하기 위한 리픽 타임을 개선합니다. 마지막은 모라타입 1과 비슷하게 리픽 타임만큼 텐서를 반복해서 마지막 차원에 따라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슬라이싱을 해서 확정된 텐서를 아웃풋 피처 크기에 맞게 잘라내어 원래의 출력 크기를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익스페리먼트 파트입니다. 모라 논문에서는 로우 랭크 업데이트가 LLM의 원래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여 태스크를 해결하기는 쉽지만 LLM의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태스크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가설을 제안합니다.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파인튜닝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기억하는 태스크에서 로라와 풀 파인튜닝 FFT의 차이를 조사합니다. LLM의 원래 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작위로 10K 쌍의 Universal Unique Identifier UUID를 생성합니다. 각 쌍은 32개의 16진수 값을 가진 2개의 UUID 쌍으로 구성됩니다. 이 작업은 LLM이 입력 UUID를 기반으로 해당하는 UUID를 생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평가에서는 라마2 7B 모델을 기본 모델로 사용하였고, 여기서 모라는 디커플 방법의 디컴프레션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피겨 3에서 보이는 것 같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모라가 초록색으로 표시된 로라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테이블 2에서는 Memorizing UUID pairs task에서 여러 트레이닝 스텝스에서의 문자 수준의 액큐러시를 보여주는데 랭크가 8인 경우에는 모라는 900스텝에서 모든 UUID 쌍을 기억하였고 랭크가 256인 경우에는 500스텝에서 모든 UUID 쌍을 기억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모라는 로라에 비해서 더 적은 트레이닝 스텝으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랭크 256의 모라는 FFT와 비교해서 유사한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스트럭션 튜닝, 매스메티컬 리즈닝, 그리고 컨티뉴얼 프리트레인 세 가지 파인튜닝 태스크에 걸쳐서 모라를 평가합니다. 인스트럭션 튜닝은 모델이 주어진 지침이나 명령에 따라 정확한 응답을 생성할 수 있도록 조정한 방법으로 다양한 종류의 질문이나 이에 대한 적절한 응답상을 모델에게 학습시킵니다. 매스메티컬 리즈닝은 모델이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논리적 추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태스크입니다. 수학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산 및 논리적 추론을 통해 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컨티뉴얼 프리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기존 지식과 통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테이블 1에서는 이 세 가지 태스크를 랭크 8과 256으로 설정하였을 때 각각의 방법에 따른 평균 성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모라의 경우 랭크가 8인 경우에는 로테이션 방법을, 랭크가 256인 경우에는 쉐어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모라는 인스트럭션 튜닝과 매스메티컬 리즈닝에서는 로라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에서는 로라를 능가하는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 로라와 비교해서 모라는 하이랭크 업데이트가 가능했기 때문에 모델이 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고 더 정교한 패턴을 생성할 수 있게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라를 FFT와 비교했을 때 인스트럭션 튜닝의 경우 파인 튜닝에서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지 않으므로 FFT와 유사한 성능을 달성합니다. 매스메티컬 리즈닝에서는 랭크 8 같은 경우에는 FFT보다 성능이 떨어지지만 랭크를 256으로 증가시키면 성능 격차가 줄어듭니다.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로라나 나머지 방법들에 비해 모라가 가장 FFT와 유사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모라는 새로운 지식을 거의 도입하지 않는 인스트럭션 튜닝에서 FFT와 같이 파인 튜닝을 통해 LLM의 원래 지식을 쉽게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새로운 지식을 기억하는 태스크에서는 로라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랭크의 업데이트를 파악하기 위해 10호 데이터셋으로 처음부터 라마 기반 모델 2가지를 랭크 128로 훈련시켰습니다.
모라의 경우 쉐어링 방법을 사용하였고 리로라 방법을 모라와 결합한 리모라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피겨 4에서는 프리트레이닝 로스를 보여주고 테이블 3에서는 C4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의한 해당 펄플렉시티를 보여줍니다. 피겨 4에서는 파란색으로 표현된 모라는 같은 수로 학습한 파라미터로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표시된 로라 그리고 리로라에 비해 프리트레이닝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초록색으로 표현된 리모라가 모라에 비해 보인 성능 향상이 리로라가 보인 성능 향상보다 더 크다는 것을 통해서도 하이랭크 업데이트 방식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테이블 3에서는 C4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대한 해당 펄플렉시티를 나타냈는데 펄플렉시티는 모델이 텍스트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여기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모델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를 측정합니다. 모라나 리모라가 로라에 비해서 낮은 펄플렉시티로 모델이 텍스트를 조금 더 잘 이해했다고 예측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델타 W의 랭크에 대해서 하이랭크 업데이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250메가의 프리트레이닝 모델에서 학습된 델타 W의 특이값 스펙트럼을 분석했습니다. 피겨 5를 보시면 로라, 모라, 그리고 리로라, 리모라 4개의 방법에 대해서 모델의 모든 레이어에서 델타 W에 대해 0.1보다 큰 특이값의 평균 개수를 나타냈습니다. 특이값은 행렬의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며 0.1보다 큰 특이값을 세는 것은 중요한 변화의 수를 측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큰 특이값들은 델타 W가 더 높은 랭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라와 리모라는 로라와 리로라에 비해 더 많은 중요한 특이값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하이랭크 업데이트 방식이 델타 W의 랭크를 증가시켜 모델의 학습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의 테이블 4에서는 GSM8K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4가지 발음 방법에 대해 테스트했습니다. 이 방법들 중에서 트렁케이션은 컴프레스 중에 상당한 정보 손실로 인해 가장 나쁜 성능을 보여줍니다. 쉐어링은 입력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공유된 행이나 열을 활용함으로써 트렁케이션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랭크가 8인 경우에는 많은 수의 행이나 열을 공유하기 때문에 메소드 파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디커플과 로테이션 방법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디커플과 로테이션 방법은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로테이션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회전 정보가 정사각행렬 M이 입력 정보를 더 잘 구분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입니다. 모라는 로라와 동일한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수를 유지하면서 하이랭크 업데이트가 가능하였고 이때 로라는 2개의 로우 랭크 A와 B를 사용하는 반면 모라는 하나의 정사각행렬 M을 사용해서 로라와 마찬가지로 원본 모델의 통합이 가능하고 로라보다 더 높은 하이랭크로 업데이트로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과 같은 새로운 지식학습과 기억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